정희 씨는 이제 72세입니다. 남편이 세상을 떠난 지도 어느덧 20년이 넘었네요. 남편이 떠난 후 그녀는 홀로 두 아들과 딸을 훌륭하게 키워냈습니다. 정희 씨는 남편이 떠난 순간부터 자식들에게 온 마음을 쏟으며 살아왔습니다. 그녀의 인생은 오로지 아이들의 성장과 행복을 위한 여정이었습니다. 아이들이 당당히 세상과 맞설 수 있도록 정희 씨는 자신을 희생했습니다. 그녀는 자식들이 자신보다 더 나은 삶을 살길 간절히 바라며 누구보다 열심히 그들을 돌봤습니다. 그녀의 삶은 끝없는 고난과 희생으로 가득 차 있었지만 그녀는 포기하지 않고 묵묵히 걸어왔습니다. 남편 없이 혼자서 아이들을 키우는 일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니었죠. 생활비를 벌기 위해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하고 집에 돌아오면 자식들의 끼니를 챙기고 학교 생활을 돕느라 바쁜 나날을 보냈습니다. 스스로에게 쉴 틈을 주지 않았기에 때로는 자신의 삶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느껴졌지만 그녀의 하루하루는 자식들을 위한 희생으로 가득했습니다. 자식들이 점점 성장해가면서 정희 씨는 그들의 성공을 위해 더욱더 헌신했습니다. 학비를 마련하기 위해 밤낮으로 일하며 자식들이 원하는 꿈을 이룰 수 있도록 최선을 다했습니다. 그 결과 그녀의 첫째 아들은 명문대에 입학하고 안정적인 직장을 얻었습니다. 정희 씨의 노력과 사랑은 이렇게 결실을 맺고 있습니다. 두 아들이 모두 대학을 졸업하고 좋은 직장에 취직하거나 결혼 후 행복한 가정을 꾸렸습니다. 정희 씨는 자식들이 점차 자신만의 길을 걸어가는 모습을 바라보며 자랑스러움과 함께 커져가는 공허함을 느꼈습니다. 자식들이 각자의 삶을 꾸리는 동안 정희 씨의 일상은 한층 조용해졌고 혼자 있는 시간이 길어지면서 그녀는 자식들을 위해 전력을 다했지만 정작 자신의 삶은 돌보지 못했음을 깨달았습니다. 명절이나 특별한 날이 되면 자식들이 온다고 연락을 주었고 그 소식을 들을 때마다 정희 씨는 설렘과 동시에 마음 한편으로는 걱정이 앞섰습니다. 한편으로는 아이들을 만나는 것이 반갑지만 그로 인해 뒤따르는 체력적인 부담이 그녀를 지치게 만들었습니다. 아이들이 방문할 때마다 정희 씨는 집안을 깨끗이 하고 맛있는 음식을 준비하느라 몇 날 며칠 바쁘게 보냈습니다. 그러나 자식들이 다녀가고 나면 늘 피로에 지쳐야 했습니다. 자식들은 어머님의 노고를 당연하게 여겼고 정희 씨의 마음은 점점 더 무거워졌습니다. 아이들이 집을 떠나고 나면 며칠 동안 몸을 제대로 가누기 힘들 정도로 지칠 때도 많았습니다. 올해 설날에도 정희 씨는 예년과 다름없이 분주한 명절 준비에 임했습니다. 며칠 전부터 창고를 뒤지며 음식을 만드는 데 매진했고 거의 잠도 자지 못한 채 분주한 날들을 보냈습니다. 첫째 아들은 올해 가족들과 해외여행을 떠나겠다는 소식을 전해왔습니다. 큰 며느리는 매번 남편의 여행 계획에 은근히 불만을 드러냈지만 결국엔 함께 가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의 경제적 안정 덕분에 따로 명절을 보내는 것이 이상하진 않았습니다. 한편 둘째 아들은 이번에도 바쁘다는 이유로 오지 않겠다고 했습니다. 결혼 후 둘째 아들은 점점 정희 씨와 거리를 두기 시작했습니다. 정희 씨도 둘째 아들이 남편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다만 아들 스스로 문제를 해결하기를 바라며 필요한 지원만 해주고 더 이상의 개입은 삼갔습니다. 혹여 다리를 더 힘들게 하거나 불편하게 만들까 걱정했기 때문입니다. 결국 둘째 아들 가족만 명절을 함께 보내기로 했습니다. 정희 씨의 마음은 쓸쓸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함께 시간을 보낸다는 것이 작은 위로가 되었습니다. 정희 씨는 아직 명절 준비도 다 끝나지 않았는데 벌써부터 지친 기분이었습니다. 특히 둘째 아들이 아이들을 데리고 찾아온다고 하니 마음이 무거워졌습니다. 아들 가족이 오면 집안이 활기로 가득 차는 듯 했지만 그만큼 그녀의 책임과 부담감도 함께 늘어났습니다. 아이들이 집안을 뛰어다니고 음식은 끊이지 않으며 집안일이 산더미처럼 쌓이는 와중에 정희 씨는 오히려 명절이 빨리 끝나기를 바라게 되었습니다. 명절 아침 둘째 아들이 도착했을 때 그는 새로운 아이들과 함께
집에 들어서자마자 소파에 몸을 던졌습니다. 엄마 잘 다녀왔어요. 라고 무심하게 인사를 건네고는 다른 아이들이 노는 모습을 바라봤습니다. 뭐 좀 먹을 거 있어요? 라는 아들의 말에 정희 씨는 온몸의 피로를 이끌고 부엌으로 향해 기름진 전을 다시 지지기 시작했습니다. 아침 식사가 끝난 후 정희 씨는 며느리와 함께 아들에게 설거지를 도와달라고 부탁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엄마, 저희 좀 쉬고 있을게요. 명절인데 좀 쉬어야죠. 라고 별다른 생각 없이 거절했습니다. 며느리도 저도 아이들 때문에 정신이 없어서 죄송해요. 라며 미안한 기색을 보였지만 정희 씨는 혼자서 모든 집안일을 처리해야만 했습니다. 그녀는 그저 조용히 명절이 끝나기를 기다렸습니다. 결국 정희 씨는 혼자서 산더미 같은 설거지를 해치우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순간 오랜 시간 동안 쌓아온 희생과 노력이 자식들에게는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는 생각에 문득 마음이 쓰였습니다. 자식들은 그녀가 얼마나 힘든지를 한 번도 생각해 본 적이 없다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 순간 그녀의 마음속에서는 무언가 단절되는 소리가 들리는 듯했습니다. 자식들이 오랫동안 자신에게 의존해 왔다는 사실을 부정할 수는 없었지만 이제는 그 의존이 너무 당연하게 여겨지고 있다는 사실이 그녀를 더욱 슬프게 했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에게 기대는 것에 대한 뿌듯함보다는 그들이 자신을 당연하게 여기는 태도에서 깊은 상처를 입었습니다. 다가오는 명절이 점점 더 큰 부담이 되어가던 정희 씨는 이번 명절이 지나면 자식들에게 솔직하게 자신의 마음을 털어놓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러던 날 아들이 조심스러운 제안을 했습니다. 엄마, 이제 서울로 올라오시면 어떨까요? 집도 정리하시고 저희랑 같이 사시면 더 편할 거예요. 아들의 말은 오랜 고민 끝에 나온 것처럼 들렸지만 정희 씨는 순간 말문이 막혔습니다. 자식들과 함께 사는 것이 좋을 수도 있지만 그녀의 가슴 한구석에는 불안감이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내가 집이랑 땅을 팔고 올라가면 어떻게 살아가겠니? 그리고 너희 집이 그렇게 넓은 것도 아닌데 내가 들어가면 불편하진 않을까? 그녀는 이렇게 조심스레 말을 꺼냈습니다. 정희 씨는 마음속 깊은 곳에서부터 조심스럽게 자신의 생각을 꺼냈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생각해 주려는 그 따뜻한 마음에 고마움을 느끼면서도 그녀의 마음은 쉽사리 결정을 내릴 수 없었습니다. 하지만 아들은 그런 걱정을 대수롭지 않게 웃어넘기며 말했습니다. 엄마, 그게 뭐가 걱정이에요? 집을 팔고 더 큰 곳으로 이사 가면 되잖아요. 그리고 우리가 번 돈으로 모실 건데 이렇게 행복할 수 있는 기회를 너무 고마워하지 않으세요? 아들은 정희 씨의 걱정을 깊이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에게는 어머니가 자신들과 함께 사는 것이 당연하고 자연스러운 일이었습니다. 그러나 정희 씨는 다르게 느꼈습니다. 서울로 이사 간다고 해도 그들과의 갈등이 더 심해질지 모른다는 불안이 그녀를 사로잡았습니다. 그날 밤 정희 씨는 아들과 며느리의 대화를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방 안에서 작은 목소리로 나누는 그들의 이야기는 그녀의 마음에 깊은 파장을 일으켰습니다. 엄마가 집 정리하고 우리랑 살면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어. 그때는 당신도 직장 그만두고 편히 지낼 수 있잖아. 아들의 말을 듣는 순간 정희 씨는 충격을 받았습니다. 아들이 자신을 모시려는 이유가 단순한 사랑과 효도에서 비롯된 것이 아니라는 사실이 그녀를 아프게 했습니다. 그들의 대화는 그녀의 가슴 깊이 상처를 남겼습니다. 정희 씨는 아들과 며느리가 진정한 사랑이 아니라 자신의 재산을 통해 더 나은 삶을 꿈꾸며 함께 살기를 원하는 것임을 깨달았습니다. 자식들이 자신을 사랑하고 걱정해 주기 때문에 모시고 싶어 한다고 믿어왔던 그녀의 믿음이 산산조각 났습니다. 그녀는 모든 걸 포기하고 희생하는 삶을 살아왔지만 이제는 자신의 재산마저 자식들의 계획에 포함된다는 사실에 깊은 절망을 느꼈습니다. 그 다음 날 정희 씨는 아들에게 조심스럽게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나는 여기서 사는 게 더 좋아. 서울에 가면 너희도 불편할 테고 나도 내 자유를 잃을 것 같아. 그러나 아들은 답답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엄마, 그냥 같이 살자는 건데 왜 그렇게 거절하세요? 엄마가 저랑 같이 살기 싫다는 거예요?
정희 씨는 아들의 말에서 서운함과 아픔을 느꼈습니다. 그녀의 진심을 이해하지 못하는 자식이 안타까웠습니다. 한숨을 내쉬며 그녀는 힘겹게 말했습니다. 너희가 나를 위해 주는 것 같지만 사실은 너희 자신들을 위해서 그러는 것 아닌가? 엄마가 너희 집에 들어가서 뒤치다꺼리를 하며 살기를 가라는 건가? 그런 생각만 해도 숨이 막힌다. 정희 씨는 자식들이 자신을 진심으로 위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필요에 의해 부모를 활용하려 한다는 점에 깊이 상처받았습니다. 결국 아들은 화를 내며 집을 나가버렸고 며느리는 당혹스러운 표정으로 따라 나섰습니다. 아이들만 남겨둔 채 떠난 자식들을 보며 정희 씨는 깊은 고독감 속에서 혼자 집안을 정리했습니다. 이번 명절이 마지막일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잠겼습니다. 자식들이 반가웠지만 이제 더 이상 그들을 위해 희생하는 삶을 살지 않겠다고 마음을 굳혔습니다. 그녀는 이제 예전처럼 자식들의 방문을 손꼽아 기다리지 않기로 결심했습니다. 며칠 뒤 둘째 아들이 다시 집을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정희 씨를 설득하기 위한 작전이 시작된 듯 했습니다. 엄마, 다시 한번 생각해보세요. 이제 연세도 있으신데 혼자 지내시면 위험해요. 우리가 도와드릴게요. 아들은 끈질기게 어머니를 설득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정희 씨는 마음을 바꿀 생각이 없었습니다. 너희가 날 걱정해주는 건 고맙지만 난 여기서 내가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 너희와 같이 살면서 서로 불편해지고 싶지는 않단다. 정희 씨의 단호한 말에 아들은 더 이상 설득할 말을 찾을 수 없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가 함께 사는 게 더 나을 것이라는 확신이 있었지만 정희 씨는 그런 상황에서 자식들에게 의지하게 될까 불안했습니다. 그러던 중 그녀는 아들이 다른 통화를 하는 것을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이번에도 엄마가 올라오시면 편하잖아. 당신 직장 그만두고 아이들만 키우면 되니까 돈 걱정도 덜고. 아들의 속마음이 담긴 말이 들려오자 정희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습니다. 아니 싫다고 했잖아. 어떡할 거니? 내일 애들이라도 데리고 한번 내려와봐. 아들의 목소리가 변하자 정희 씨는 문을 열며 방으로 들어섰다. 내일 안 와도 괜찮다. 알겠어? 정희 씨의 갑작스러운 등장에 아들은 놀라 몸을 펴고 그녀를 바라보았다. 엄마 그게 무슨 말씀이세요? 당황한 아들은 어리둥절한 표정을 지으며 울먹였다. 정희 씨는 차분하지만 단단한 목소리로 말했다. 네가 와도 난 아무렇지도 않으니 오지 말라 그래. 아들은 충격을 받은 듯 울음을 터뜨렸다. 무슨 말씀이세요? 저희가 도대체 뭘 그렇게 잘못했나요? 정희 씨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답했다. 너희만 불편한 줄 아니? 나도 너희가 오면 힘들고 불편해. 그래도 자식이니까 참고 있었던 거야. 하지만 너희는 그런 나를 당연히 부려먹으려고만 하지 않니? 아들은 억울한 듯 변명했다. 그건 다른 사람들도 다 그렇게 살아가요. 저도 나중에 아이들이 커서 오면 엄마처럼 할 거고요. 그 말을 들은 정희 씨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정말 피곤한데 집에 오자마자 누워서 손가락 하나 까딱하지 않는 아들. 엄마가 다 해줘야 하는 게 당연한 거라도 된다는 건가? 왜 너희는 늙은 엄마를 도울 생각은 안 하니? 집에 찾아온 거지도 정성껏 대접해 보내라는 옛말도 있는데 엄마가 이렇게 자식을 박대하게 됐구나? 내가 너희를 언제 박대했니? 엄마가 그동안 너희한테 해준 것들은 기억도 못하면서 정희 씨는 눈물이 고인 눈으로 말했습니다. 힘들어도 뭐든 준비할 수 있어. 그런데 왜 자식이 부모에게서 모든 걸 가져갈 수 있다고 생각하는지 참을 수가 없다. 그제야 아들이 입을 열었습니다. 아니, 부모에게서 뭘 가져간다니 무슨 말을 그렇게 하세요? 정희 씨는 더 이상 아들과 대화를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됐어. 잔말 말고 이제 너희 집으로 돌아가. 다시는 여기 오지 마라. 정희 씨는 냉정한 목소리로 아들에게 문을 열어보았습니다. 아들은 마지막으로 집을 나서며 화가 난 듯 발걸음을 옮겼습니다. 엄마, 이렇게 보내고도 마음이 편하시겠어요? 정희 씨는 눈물을 닦으며 조용히 대답했습니다. 그래, 내가 이렇게 해야 마음이 편할 것 같아. 그녀는 여러 번의 고민 끝에 아들을 떠나보내기로 했습니다. 이번이 마지막이라는 사실을 항상 염두에 두고 있었기에 그 과정은 더욱 힘들고 아팠습니다. 아들이 떠난 후 정희 씨는 집안을 정리하면서 깊은 생각에 잠겼고 더 이상 자식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스스로의 삶을 찾아가기로 결심했습니다.
오랜 시간 마음속에서 맴돌던 갈등의 고리를 마침내 끊어내기로 한 그녀의 선택은 어쩌면 자신에게 주는 최고의 선물일지 모릅니다. 그 결정을 하고 나서부터 정희 씨는 명절이 찾아올 때마다 가슴이 가벼워졌습니다. 더 이상 자식들을 위해 몸을 혹사시키지 않아도 되고 그 시간에 자신을 위한 삶을 누릴 수 있다는 자유를 맛보게 된 것입니다. 자식들이 보고 싶을 때면 직접 찾아가 만나는 적극적인 편안함도 생겼습니다. 홀로 보내는 시간조차도 이제는 즐길 수 있게 된 정희 씨는 자신과의 관계를 다시금 다져가고 있습니다. 이제 정희 씨는 새로운 삶의 장을 열었습니다. 자식들에게 기대하지 않고도 온전히 자신을 아끼며 살아가는 법을 배워가고 있습니다. 이러한 변화 속에서 그녀는 진정한 평안을 찾게 되었고 자신의 선택이 올바른 길이었다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더 이상 자식들에게 모든 것을 바치지 않으면서도 당당하고 존엄한 삶을 살아가고 있는 정희 씨의 모습은 참으로 아름답습니다.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깨달음을 얻었습니다. 그녀는 자신을 위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자식들과의 관계를 건강하게 유지하고자 했지요. 자식들이 언젠가는 그녀의 결정을 이해할 날이 올 것이라는 확신 속에 그녀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았습니다. 자식들이 떠난 후 정희 씨는 처음으로 혼자 보내는 시간의 무게를 느꼈습니다. 조용한 집안에서 오랜만에 진정한 평온을 경험했죠. 그녀는 여전히 자식들을 사랑하지만 이제 그 사랑이 자신의 행복을 뒤로 미루거나 희생시키지 않도록 결심했습니다. 이제 그녀의 삶은 자신의 행복을 위한 것이었습니다. 그 선택이 진정한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이라는 확신을 가졌습니다. 정희 씨는 자식들이 떠난 뒤 오랫동안 잊고 있었던 추억의 물건들을 하나씩 꺼내보았습니다. 어릴 적 자식들이 건넨 작은 선물들, 결혼식 때 찍은 가족 사진, 그리고 남편이 살아있을 때 함께 나눈 추억의 물건들이 그녀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주었습니다. 이 물건들은 그녀에게 행복한 추억과 함께 쓸쓸한 감정을 불러일으켰지만 이제 그녀는 그 쓸쓸함마저 소중한 위안으로 삼고 있습니다. 정희 씨는 자녀들이 떠난 후 자신만의 삶을 차분히 돌아보기 시작했습니다. 오랫동안 묵혀두었던 자신의 꿈과 욕구를 다시금 떠올리며 자신을 위한 시간을 갖기로 결심했습니다. 그녀는 혼자의 시간을 만끽하며 오랫동안 해보고 싶었던 것들을 하나씩 시도하기로 했습니다. 책을 읽고 뜨개질을 하고 근처 공원을 산책하는 등의 작은 즐거움들이 그녀의 일상 속에 스며들었습니다. 더 이상 자녀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그녀는 점차 자신의 삶을 주도적으로 만들어 나갔습니다. 몇 달이 지나고 정희 씨의 삶은 완전히 새로운 활기를 찾았습니다. 지역 커뮤니티 센터에서 새로운 친구들을 만나고 그들과 함께 즐겁게 보내며 웃음과 생기를 되찾았습니다. 이제 그녀는 자녀가 아닌 자신의 삶에 집중하며 행복을 느끼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어머니의 변화를 이해하지 못했던 자녀들도 시간이 흐르면서 어머니의 진정한 행복을 인정하고 응원하게 되었습니다. 정희 씨는 이제 자신을 소중히 여기고 아끼며 살아가는 법을 완벽히 터득했습니다. 그녀는 자신이 내린 결정이 옳다는 깊은 확신을 가지게 되었고 이 소중한 인생 철학을 아이들에게도 전해주고 싶어 했습니다. 더 이상 자녀들에게 의존하지 않고 오로지 자신의 행복을 위해 살기로 단호히 결심한 그녀는 자식들에게 명확한 경계를 정했습니다. 부모도 자신의 삶을 살 권리가 있다는 것을 깨닫게 만들며 이는 아이들에게 큰 교훈이 되었습니다. 정희 씨는 이제 과거의 습관에 얽매이지 않고 새로운 인생을 향해 나아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녀는 다시 한번 자신을 사랑하는 법을 배워갑니다. 아이들이 언젠가는 그녀의 결정을 이해할 날이 오리라 믿으며 정희 씨는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지 않습니다. 정희 씨의 결단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에서 중요한 가르침을 주며 진정한 사랑이란 서로의 행복을 존중하는 것임을 일깨워줍니다. 이 사연을 접하고 여러분은 어떤 생각이 드셨나요? 가슴 한켠이 찡해지는 이야기입니다. 흔히들 부모는 자식을 키워 독립시키면 큰 짐을 던졌다고 말하곤 합니다. 그러나 내 삶의 주인공은 나라는 깨달음은 그 누구에게나 중요한 것이 아닐까요? 이제 손주를 초등학교에 보내고 나서 한숨 돌리는 시대가 온 것 같습니다. 맞벌이 부부가 늘면서 은퇴를 앞둔 나이에 다시 엄마 역할로 돌아가는 할머니들이 많아졌어요. 부모, 특히 어머니라는 존재는
언제나 자식에게 필요한 존재가 되고 싶어 하죠. 자식이 더 나은 삶을 살기를 바라면서 자신이 그 과정에 기여했음을 기억해 주길 간절히 바랍니다. 이러한 마음가짐이 바로 부모가 자식의 삶에 열정적으로 몰입하는 이유일 거예요. 한국 부모들의 자식 사랑은 참 특별합니다. 자식의 일이라면 어떤 상황에서도 온몸을 내던져 지켜주고 자신이 힘들더라도 자신만은 더 나은 길을 걷게 하고 싶어 하죠. 하지만 그 과정에서 본인의 삶을 잃어버리고 오로지 자식에게만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부모의 과도한 보호와 일방적인 지원에 익숙해진 자식은 부모의 노력을 제대로 인식하지 못할 수 있어요. 스스로의 변화가 큰 차이를 만들지 않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자식이 성인이 되어 독립할 수 있는 시점부터는 부모와 독립적으로 대처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는 부모-자식이라는 특별한 관계임을 알고 있지만 때로는 그 환상에서 벗어나 독립적인 관계를 만들어가야 합니다. 마치 운명적으로 엮인 관계인 듯 보이지만 부모와 자식 사이에도 넘어서는 안 될 말과 행동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 관계 또한 단지 인간관계의 하나일 뿐이죠. 그러니 우리는 다른 모든 인간관계에서처럼 부모와 자식 사이에서도 나의 판단과 결정을 똑같이 적용해야 합니다. 이렇게 하지 않는다면 부모로서 우리는 자아를 잃게 됩니다. 내 삶과 내 행복을 위해 시간을 써야 할 때 자식 일에 걱정하고 고민하며 에너지를 낭비하는 것은 큰 손해입니다. 만약 그 시간과 노력을 나 자신에게 쏟았다면 지금보다 훨씬 행복한 삶을 살고 있었을 것입니다. 자식은 부모의 성적표도 아니고 노후에 받을 포상도 아닙니다. 때로는 기쁘고 벅차지만 때로는 답답하고 힘든 존재입니다. 그러나 결국 인생의 소중한 추억을 주는 고마운 존재로 받아들이세요. 자녀를 타인으로 받아들이고 어떻게 대할지 생각하고 행동한다면 모든 것이 더 쉬워질 것입니다. 이런 접근 방식이 오히려 자녀의 건강한 삶에 도움이 됩니다. 가족을 위해 나를 희생하는 것이 미덕으로 포장되던 시대는 이제 끝났습니다. 자식보다 남편보다 내가 먼저여야 합니다. 양보나 희생은 마음에 여유가 있을 때 하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건 바로 나 자신입니다. 세상에서 가장 귀한 사람인 나를 돌보고 가꾸는 것, 그것이 바로 내가 할 일입니다.